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반화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같이 화학을 공부하게 될 김영희 교수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첫 주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하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제 1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의 이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화학의 이해를 같이 공부하게 될 김영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대면으로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15주 동안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수업 자료는 제가 우리 포털 시스템 LMS에 나의 코스에 가시면 우리 수업 시간에 수업 자료를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1주차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25분씩 2번 여러분들이 수강을 시청하면 되고요. 이 1주차 수업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 시청을 90% 이상 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출석이 인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 학기 동안 수업 진행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요. 중간고사는 제 8주차에 진행하게 되고요.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수업 진행하면서 혹시 문의사항이나 질의사항 이런 게 있으면 LMS의 질의응답 코너에다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는 수업 시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1주차에는 우리 기초학력고사라고 해서 여러분 하이파이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학력고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LMS에 제가 이 기초학력고사에 대한 링크를 올려놨어요. 여러분 링크 클릭하셔서 자유롭게 풀면 되고요. 이번 주까지 다 완료하셔서 답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학 교재는 chemistry하고 principle and reactions라고 되어 있는 마스터톤 헐리가 그 뭐죠? 네, 교재는요, chemistry, principle and reaction이라고 돼서 마스터톤의 일반화이라고 되어 있는 국문 번역책도 여러분들 있습니다.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수업에 여러분들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교재는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 학기 우리 제8판, 제8인쇄를 사용하는데요. 7세도 괜찮고 8판 여러분들이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것을 사용해도 관계없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는 제 23장인가 4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화학 분야의 이론들을 망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1학년들이 수강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골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24장 정도 되는 분량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몇몇 장들을 발췌해서 진행하니까요. 또 그 외에 화학 지식이 궁금한 학생들은 교과서 보시면서 틈틈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1주차에는 제 1장 물질과 측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이란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물질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공부할 거고요. 또 그런 물질들을 계측하는 측정 방법이나 측정에 쓰이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익히 이 물질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뭔가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이런 차원으로 좀 살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물질의 정의, 넘어갔네요. 물질의 정의를 보면요. 여러분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매터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차지하는 것, 두 번째, 공간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즉, 부피가 있는 것,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고, 또 부피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을 분류할 때 물질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질이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조성입니다. 이 두 가지의 두 가지의 특성에 따라서 물질을 구분하는데요. 먼저 상에 의한 분류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상태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고체, 액체, 기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얘기합니다. 고체, 여러분 고체 뭐죠? 예, 딱딱하게 만져지는 것들, 딱딱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체라고 하죠. 액체, 딱딱한 고체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갖는 것이 액체이고요. 그런 액체보다 조금 더 유연한 물질이 기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학적으로 정의를 하다 보면, 자, 물질의 분류에서 상과 조성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피와 모양, 즉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질량, 요것들을 가지고 특징 지어지는 게 바로 상입니다. 그래서 부피와 모양이 정해져 있으면, 고체의 경우는 여러분들 연필이나 또 딱딱한 게 뭐 있을까요?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부피가 수시로 변하지 않죠. 또 모양도 쉽게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부피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체라고 하고요. 이 고체보다 조금 더 유연한 게 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피는 정해져 있지만 모양은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액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액체는 뭐죠? 그렇죠. 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액체일 거예요. 물은 예를 들어서 한 컵에 있는 물을 이렇게 여러분들 물컵에 물을 이만큼 담았어요. 요 물컵에 담겨 있는 이만큼의 양을 우리가 부피라고 합니다. 이 부피가 여러분들이 이 컵에 있는 물을 이렇게 널따란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얇게 깔리겠죠? 이렇게 그릇을 바꿨다고 해서 물이 가지고 있는 부피는 변하지 않죠. 물이 없어지거나 더 얻어지지 않죠. 그 대신 다만 그릇에 담겨있는 모양에 따라서 얘는 컵 모양으로, 얘는 널따란 그릇 모양으로 모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액체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으로 기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와 모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액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피가 변할 수 있는데요. 모양이 변할 수 있는데, 부피는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부피는 바로 나중에 우리가 기체의 특성에서 배우겠지만 압력에 따라서 또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풍선에 들어있는 기체를 여러분 온도를 높이면 풍선이 점점 부풀어져요. 이거는 기체가 가지고 있는 그 움직임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체의 경우에는 우리 부탄가스 통 있잖아요. 여러분 일회용 가스통,
이런 거에 보시면 가스가 아주 많은 양이 담겨져 있죠. 그렇게 많은 양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가스 압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체는 이렇게 부피와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상에 의한 분류였고요. 그 다음에 조성에 의한 분류, 즉 물질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순수한 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물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현상이 없는 것이죠. 즉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한 개의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순수한 물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물질에는 화학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원소 또는 화합물이라는 종들이 있어요. 원소라는 것은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작은 물질. 이게 원소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NA라고 하는 얘는 나트륨 원소입니다. 나트륨 원소이고요. 그 다음에 CL이라고 하는 얘는 염소 원소이죠. 이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NaCl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즉 NA와 Cl이 결합돼서 서로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금이에요. NaCl이 바로 소금의 원소 기호거든요. 그래서 이 NaCl과 같은 새로운 화합물을 만드는데요. 이런 화합물은 원소 NA나 CAL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물이 독특한 고유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순수한 물질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혼합물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순수한 물질이 고유의 한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혼합물은 2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2개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리해낼 수 있어요. 분리. 아주 쉬운 방법에 의해서 얘네들이 고르게 섞여 있으면 우리가 균질, 마구잡이로 섞여 있으면 불균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물에는 균질 또는 불균질하게 섞여 있는 물질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균질 화합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커피를 예를 들어볼까요? 커피에 프림과 그 다음에 커피와 또 설탕이 고루고루 섞여 있는 이 커피를 물에 타면 물에 잘 녹겠죠? 이 물에 잘 녹은 것들을 어디에서 커피가 이렇게 커피컵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커피나 이쪽에 있는 커피나 이쪽에 있는 커피나 맛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 얘기는 구성 성분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균질하다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있는데요. 바다에 아주 넓은 바다에 바닷물이 있는데 이 바닷물을 우리가 동해에서 뜨든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해에서 뜨든 서해에서 뜨든 남해에서 뜨든 그 물질이 균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균질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다든가 또는 모래와 우리 파란색 이 색깔이 나는 여러분 책에 있는 황산구리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황산구리 그림 1.4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도 황산구리와 모래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균질하지 않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 불균질 혼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물질은 질량과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것인데 이 물질을 상과 조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상에 따라서는 고체, 액체, 기체
이 고체, 액체, 기체는 각각의 모양과 부피가 변하는 특성이 있다 되어 있고요. 조성은 순수한 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순수한 물질은 다시 원소와 화합물이 속해 있다. 여기까지 우리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물질의 분류 체계를 여러분 책에서는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물질이라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상해에 의한 특성입니다. 특성.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요 밑에 나와 있는 특성은 조성에 의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형태가 고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냐.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모양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체가 형태가 고정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체와 기체는 형태의 고정이 no 아니었죠. 그 다음 질문,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가?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 거 뭐였어요? 액체. 부피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no, 기체였죠. 기체. 그래서 이렇게 그 형태의 고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성에 의해서 조성이 균질하냐, 한 개의 원소로 되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 조성이 균질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수한 물질, 혼합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혼합물 중에서 조성이 균질하냐? 아니요, 불균질. 균질하냐? yes, 예. 그러면 균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균질한 물질이 고체이냐? 고체이면 알로이에서 합금이 고체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금속이 섞여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액체이냐 하면 용해, 아까 우리 커피 얘기 들은 것처럼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순수한 물질이냐에서 한 개의 원소로 되어 있냐? 그러면 뭐예요? 원소이고. 한 개의 원소가 아니라 원소끼리 결합되어 있는, 화합되어 있는 물질이냐? 그러면 화합물이었죠. 이렇게 도표로도 우리가 배운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해서 배웠고요. 원소와 화합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원소와 화합물은 뭐였어요? 순수한 물질이었죠. 조성에 따라서 순수한 물질이었습니다. 자, 원소는 순수한 물질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이다. 118개의 원소가 발견되어 있고요. 91개는, 이 중에 91개는 자연계에 존재한다 되어 있습니다. 원소에는 원소마다 주어진 기호가 있어요. 이 기호를 우리가 원소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는 Cu, 수는 Hg, 탄소는 C, 수소는 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원소 기호는 모두 원소의 이름에서 따옵니다. 원소의 이름에서 따와요. 구리는 원래 코퍼라고 COPPER 이렇게 되어 있죠. 코퍼인데 이 원소의 이름이 그리스어, 라틴어에서 시작한 원소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CU, 첫 글자 대문자, 두 번째 글자 소문자 이렇게 썼고요. 수는 원래 머큐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어, 라틴어 때문에 HG라고 약자를 씁니다. 탄소는 카본이라고 되어 있어서 CARBON. 그래서 C자를 따서 C. 수소 하이드로젠이죠. 그래서 H를 따와서 원소 기호를 하이드로겐. 그래서 원소 기호를 H라고 표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서 각 원소의 원소 기호도 같이 공부할 때가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순수한 물질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소금을 예로 들었습니다. NaCl. 여러분 책에서는 메테인 C 한 개와
H 4개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메테인이라고 하는 우리 천연가스예요. 얘는 천연가스. 여러분 그 집에서 난방할 때 쓰는 LNG 있죠? 자동차 버스에 가끔 보면 버스 뒤에 LNG 버스, 천연가스 버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바로 Liquid Natural Gas랍니다. 액화된 압력에 의해서 부피를 엄청 줄여서 액체로 만드는 이런 그 내추럴 천연가스 LNG입니다. 그 LNG의 주성분이 되는 게 메테인이에요. 탄소 1개와 수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탄올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에탄올이 무엇인지. 네, 탄소 2개, 수소 5개, 그 다음에 산소 하나, 또 수소 하나. 이래서 총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질, 물, H2O죠. 산소 1개와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소와 원소가 결합해서 2개 이상의 원소와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그 화합물은 구성하는 원소와 조성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인데요. 물은 수소가 2개잖아요. 산소가 1개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소가 1개, 산소가 1개면 얘는 이 위에 있는 물질과 다른 물질이죠. 얘는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합물에는 반드시 구성하는 원소, 그 다음에 조성이 일정하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구성하고 있는 원소와 그 특징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NA와 CL은 NA는 금속류고요. CL은 기체류인데 소금은 여러분들 고체죠. 고체이고 또 소금은 맛이 짜요. 그런데 NA랑 CL은 짠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구성하고 있는 원소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합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합물은 독립된 고유의 물질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원소들이 여러 가지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그 혼합물처럼 구분해낼 수 없고요. 전기분해나 가열 같은 이런 에너지를 주입해야지만 그 물질을 쪼갤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혼합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혼합물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화학적 특성을 유지합니다. 황산구리와 모래가 섞여져 있는 혼합물을 보면요. 황산구리는 황산구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모래는 모래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화합물하고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화합물의 형성과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의 형성과 대조적이다 되어 있고요. 균질 화합물도 있고 불균질 화합물도 있습니다. 균질 화합물의 경우에는 바닷물, 앞서 설명한 커피와 같은 용해, 그 다음에 합금, 금속과 금속이 섞여 있는 고체, 합금 같은 것이 균질 화합물에 들어간다. 불균질 화합물은 여러 가지 그 광물질이 섞여 있는 암석 같은 경우. 그래서 금이다 그러면 금만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광물 중에 금이 이렇게 섞여 있죠. 그래서 이 암석을 녹여서 금을 추출해야지만 우리가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암석은 불균질 혼합물이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은 앞서 화합물과는 달리 간단한 분리 방법, 즉 여과. 여과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거름망을 놓고요. 물질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여기에 남는 물질과 여기에 빠져나가는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과라고 합니다. 중류라고 하는 것은 가열, 기화시키는, 그 다음에 액화시키는 이런 방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원유에서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거 뽑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중류에 의해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 실험에서 살펴볼 건데요. 얘는 물질과 친화력이 있는 어떤 대상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측정입니다. 측정. 여러분은 이제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질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물질들을 계측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들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측정에 단위가 있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단위에는 미터계도 있고 영국계도 있고 국제단위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단위계, 미터계를 주로 쓰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이에는 미터, 무게에는 그람, 부피에는 리터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명국계 단위에서는 길이를 피트 또는 인치 이런 것들로 많이 쓰고 있고요. 무게를 파운드라는 걸로도 쓰고 있지요. 그 다음에 부피는 리터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영국계의 경우에는. 근데 우리는 미터나 국제단위계를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잠깐만 지우고 갈게요. 이거를 제가 써야 되니까 잠깐만 지우고. 자, 이렇게 그 길이와 무게와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기준 단위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 기준 단위에서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놨어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건 뭐예요? 1000분의 1이라는 얘기죠. 1000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이너스 6승이라는 것은 100만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다시 1000분의 1 이렇게 넘어갈 때 1000분의 1 다시 넘어갈 때 1000분의 1 이렇게 작아지는 단위입니다. 먼저 길이를 보면요. 미터에서 1000분의 1 작아지면 미리미터가 되죠. 여러분 미리미터 여러분 자에서 길이 측정할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미리미터보다 다시 1000분의 1 작아지면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다시 1000분의 1 작아지면 나노미터. 그 다음에 다시 또 작아지면 피코미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쪽에는 소문자로 접두어를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붙이게 되죠. 무게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미리그램 이렇게 되죠.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피코그램 이렇게 되죠. 리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리리터, 마이크로리터, 나노리터, 피코리터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양이 많아지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곱하기 1000이에요. 1000배 커지면 다시 1000배 커지면 그 다음에 다시 또 1000배 커지면 또 다시 1000배가 커지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키로, 메가, 기가, 테라라고 붙이죠. 그래서 길이의 경우에는 킬로미터, 메가미터, 기가미터, 테라미터 되겠죠? 그램은 킬로그램, 메가그램, 기가그램, 테라그램 이렇게. 리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단위가 커질 때는 대문자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쓴다. 작아질 때는 소문자로 쓴다. 이게 일반적으로 1000씩 작아지거나 1000씩 커질 때의 단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센티라는 게 있어요. 센티. 얘는 뭐냐면 100분의 1.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익숙한 게 뭐예요? 센티미터죠? 센티미터. 이거는 미터의 100분의 1이에요. 즉 100cm가 1m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시라는 게 있어요. 대시. 소문자로 써서 대시. 요거는 10분의 1입니다. 대시 리터를 제일 많이 써요. 얘는 리터하고 비교하면 얼마예요? 10분의 1이니까 10 데시리터가 1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참고적으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암기해 놓는 게. 자,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거는 부피를 여러분들 우리 리터라고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수학 시간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는 뭐예요? 부피죠? 가로 세로 높이. 이 부피예요. 자, 가로는 길이로 그래서 센티미터. 세로도 센티미터. 높이도 센티미터. 세 개를 곱하니까 부피는 센티미터에 3승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1세제곱센티미터는 얘를 미터로 단위를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3승이 된다. 1리터는 10의 3승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1리터가 10의 3승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것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를 단위 환산해서 내려가면요. 결국 1ml는 1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운 건 어디까지 배웠냐면, 자, 대시, 여기 0을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킬로, 메가, 기가, 테라까지 배웠죠? 10에 클 때는 데카, 100배일 때는 헥토, 그거보다 더 커질 때, 작아질 때, 대시, 센티,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까지 배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는 숫자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우리 측정의 단위 중에 길이와 부피와 무게 외에 사용하는 단위를 배울 건데요. 이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